안녕하세요. BLE 제3강 GAP 및 GATT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AP와 GATT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따로 준비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BLE의 모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GAT와 GAP, 갭, 그리고 GATT 가트를 보기 위해서는 Advertising 모드와 Connect 모드를 살펴봐야 합니다. Advertising은 이제 GAP, 갭과 관련된 부분, Connect는 가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갭, General Access Profil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크게 Advertising과 커넥션 시작을 위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센트럴과 페리페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센트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센트럴 같은 경우는 휴대폰, 컴퓨터 같이 충분한 전원과 처리 성능, 리소스 등을 가진 장치가 주로 센트럴이 됩니다. 물론 이 장비들이 페리페럴이 될 수도 있으며 다른 센트럴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장비가 센트럴, 페리페럴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으며 하나의 장비가 하나의 센트럴로 여러 페리페럴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센트럴 같은 경우는 애드버타이징에 응답해서 스캔 리스폰스를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스캔 리스폰스를 보내는 것은 선택적인 부분으로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드버타이징 혹은 게시라고 하는데요. 게시 부분은 페리페럴을 살펴보겠습니다. 페리페럴은 센서나 태그 등 리소스가 제한된 장치가 주로 페리페럴이 되게 됩니다. 주변 장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애드버타이징을 담당을 하게 되고 제일 처음 커넥션 전에 자기 자신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애드버타이징이라고 합니다. 애드버타이징으로 처음 자기 자신을 알리니까 최소한 데이터라든지 스캔하는 그 응답 주기를 지정할 수가 있으며 그 주기는 20ms에서 10.24s까지 주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드버타이징을 하면은 여기 아까 말했던 센트럴이 스캔 리스폰스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이 스캔 리스폰스에 대해서 페리페럴도 스캔 리스폰스에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또한 선택적인 부분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애드버타이징에 대한 내용은 한 번에 최대 31바이트 데이터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보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것이 비콘이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비콘은 블루투스 2.0 등의 장비부터 나온 방식 중 하나입니다. 비콘은 장치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애드버타이징이랑 스캔 리스폰스를 이용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비콘 같은 경우는 기반이 블루투스 비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거리가 짧은 곳에서 인식하거나 스마트폰 인식 등을 사용을 하는데 비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콘이 여러 대가 있으면은 RSSI라고 해서 신호의 세기를 의미하는데요. 이 최소 3대가 있으면은 삼각 측량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콘은 UUID 뒤에 나올 내용인데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라고 해서 이 고유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 고유 번호를 포함된 패킷을 확인해서 이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아이비콘 같은 경우는 단말기 앱이 해당 비콘을 인식을 해서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그러니까 비콘이 블루투스 애드버타이징을 이용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뿌리고 거기에 있는 UUID가 있으니까 이 UUID는 특정 A 매장에 있는 비콘이네.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앱이나 기기가 해당 UUID를 인식해서 어느 매장이니까 이 광고를 띄워야겠다 라는 형식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콘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 위치 추적 등이 가능하고, 이 사람이 뭐 출입을 했다, 언제 몇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같은 내용도 가능합니다.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경우에 이런 비콘 기술을 이용해서 몇 명 모였는지 집계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갭을 보면은 이제 페리페럴이 애드버타이징을 계속 지속하게 됩니다. 이런 페리페럴이 애드버타이징을 하고 있으면은 센트럴에서 해당 애드버타이징을 받아서 스캔 리스폰스 혹은 다 커넥션 응답을 하게 됩니다. 즉 센트럴이랑 페리페럴이 이제 한번 커넥션이 되게 되면은 페리페럴은 애드버타이징을 중단하게 되므로 다른 센트럴이 해당 페리페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센트럴은 다른 페리페럴의 애드버타이징을 읽어가지고 여러 개의 페리페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데이터를 내가 광고가 애드버타이징을 해야 되는데 리소스가 왜 더 많은 쪽에서 센터를 담당하냐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장비는 애드버타이징 하다가 연결되면은 애드버타이징을 중단하고 해당 센트럴의 응답에만 이제 대응하면 되지만, 하나의 센트럴은 여러 페리페럴과 연결되어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센트럴이 더 많은 리소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GATT 가트에 보면 이제 앞글자만 보면은 GAP 갭이랑 같은데, 그 갭과 헷갈리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Generate Attribute Profile에서 Attribute의 ATT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G를 빼고 ATT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앞에다 붙여서 가트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트 같은 경우는 서비스와 캐릭터리스틱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송수신 방법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lookup 데이터나 서비스, 캐릭터리스틱에 대한 정의를 이제 가트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트에 들어가게 되면 앞서 나왔던 센트럴, 페리페럴에 대한 개념 같이 서버, 클라이언트 혹은 마스터, 슬레이브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 나왔던 이제 주변 장치 혹은 센서에 해당하는 페리페럴이 주로 서버, 즉 슬레이브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동작, 이제 트랜잭션은 클라이언트, 즉 마스터, 센트럴에서 서버로 요청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제 갭에서는 제일 처음 페리페럴이 자기 장치는 애드버타이징 해서 주변 센트럴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지만, 한번 연결과 커넥션이 되고 나면은 그 역할은 반대가 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즉 이제 센트럴에서 페리페럴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되어서 동작하는 것은 커넥트, 그 전에 이제 갭에서 알리는 부분은 애드버타이징에 해당합니다. 앞서 잠깐 나왔던 내용으로 UUI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UUID 같은 경우는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에 대한 약자로 16비트와 128비트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6비트 같은 경우는 시그 인증을 받은 그런 아이디이고, 128비트는 커스텀, 즉 이제 시그 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주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그는 블루투스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의 약자로 이제 블루투스에 대한 표준 그런 기술들을 라이선스를 감독하고 인증해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가트를 마저 살펴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트 안에는 서비스와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캐릭터리스틱, 즉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캐릭터리스틱과 논 캐릭터리스틱으로 나뉘게 되고, 그 캐릭터리스틱에 해당하는 필수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특정 A라는 서비스 안에 A1, A2, A3이 있다면 그 중에서 A1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A1을 필수 특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서 나왔던 제 16비트의 시그 인증을 받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필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해당 특성에 응답할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는 이제 앞서 나왔던 UUI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haracteristic이 들어있는데요. characteristic은 서비스에 속해 있는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read, write, notify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 데이터들이 오가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의 같은 서버 안에 서비스, 캐릭터리스틱이 여러 개 있고 하나의 같은 서버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스크립터는 이제 값에 대한 부분으로 여기 나왔던 데이터들이 오가는 곳을 캐릭터리스틱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디스크립터들은 read, write, notify 등의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read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은 모든 동작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하는 방식이라고 했고 이 서버는 이 같은 구조를 가져서 서비스와 캐릭터리스틱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 방법을 정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펠페르에서 같은 이제 송수신 방법, 자기가 가진 이런 구조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클라이언트 센트럴에서는 이 같은 서버를 보고 특정 서비스의 특정 캐릭터리스틱에 대한 디스크립터를 read한다, write한다, notify한다 등의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read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서버에 있는 디스크립터를 읽어오는 부분, write 같은 경우는 이제 센트럴에서 같은 서버에 이 부분의 값을 쓰는 부분, notify 같은 경우는 이 값을 지속적으로 읽는 그런 동작, 그런 속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비스 그리고 캐릭터리스틱 같은 경우도 UUID를 가지고 있고 이 서버 자체도 UUID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개의 UUID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캐릭터리스틱 안에 이제 디스크립터는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고 이제 예를 들어 이 값을 리드만 한다, 라이트만 한다가 아니라 이 값을 이제 리드도 할 수 있고 라이트도 할 수 있고 노티파이도 할 수 있다. 혹은 리드 라이트가 둘 다 가능해서 읽고 쓰기가 다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 개 복수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비에리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나 동작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이 UUID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3월 2일에 리비전된 데이터고요. 16비트 UUID 넘버 도큐멘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은 전 버전 이제 블루투스닷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업데이트가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블루투스 시그에 대해서 라이센스가 관리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은 어케이션 타입으로 16비트 UUID 멤버가 있습니다. 16비트 UUID는 이제 시그의 블루투스 시그 인증을 받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제 여기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블루투스 시그에 정식 등록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익숙하다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보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페이팔이라던가 구글 혹은 인텔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등록을 한 이유는 이제 16비트라서 데이터가 더 짧기도 하고 이 부분 이제 시그가 표준 기구이기 때문에 이 번호 예를 들어서 FA는 페이팔을 의미한다 라고 다 표준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128비트의 커스텀은 일일이 찾거나 해야 되는데 이건 아예 등록이 되어 있는 거라서 바로 한눈에 표준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고 등록하는데 이제 비용이나 과정이 꽤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 내려보면 이제 쓰는 노르딕 세미컨덕터 같은 회사들도 보이게 되고요. 보다 보면 구글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브로드컴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애플이 매우 많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UUID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애플 자체도 있고 아이비콘 등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리얼텍 같은 부분도 가지고 있고요. 노드라던가 보스 그리고 우리 LG 코퍼레이션, LG전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옛날에 노키아, 구글이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타오바오 그리고 고프로 같은 회사도
BL을 쓰기 때문에 꽤 큰 회사다, 그리고 유명한 회사다 하면은 거기다 16비트의 UUID를 발급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테슬라 등 여러 회사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16비트 이제 멤버에 대한 부분, 아까 처음 애드버타이징을 하게 됐는데, 비콘 할 때 애드버타이징 할 때 UUID가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비트니까 이제 2바이트가 되겠죠. 2바이트 이제 페리페럴에 최대 31바이트고 거기서 2바이트를 쓴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UUID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UUID 인식을 해서 할 때 이제 이 멤버가 있으면은 어느 회사다 라고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멤버에 관한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내리고 여기 밑에 내려보면 got characteristic and object type 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characteristic가 제일 밑에 실제 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이쪽에서 살펴보면은 characteristic에 대한 동작인데 시스템 ID, 예를 들어 뭐 리드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UUID를 2A23이라고 해두고 UUID를 2A23이라고 해두고 이제 그 내부의 값을 뭐 1A2B라고 해두면은 이 시스템 ID는 1A2B구나 한 형태로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배터리 레벨로 UUID가 2A19가 돼 있다. 그러니까 뭐 UUID를 읽었는데 2A19라는 UUID를 가지고 있고 그의 값이 50이다. 그러면은 이 현재 상태는 이제 배터리 레벨은 50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architect 이 글자를 전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UUID를 보고 매칭되는 게 있는지 다 16비트로 정해둔 것이고, 뭐 여기 없는 거라면은 128비트 커스텀 UUID를 사용해서 캐릭터리스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UART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리포트 맵, HID, 인포메이션, 그 외에도 내비게이션이나 프레셔, 압력, 이제 센서 값들에 대한 내용들도 UUID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템퍼러처를 보내는데 뭐 엄청 긴 128비트가 이런 긴 주소 대신에 이 짧은 주소를 이용해서 현재 상태를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부분 이제 캐릭터리스틱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고, 캐릭터리스틱이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크립터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디스크립터는 이제 일단 특성 값을 기술하는데 사용하게 되고, 뭐 number of digit 같은 상황이나 valid range 같은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서비스에 보면은 아까 봤던 이제 180F는 배터리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요. 180F를 보면 여기 배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heart rate 서비스, 이제 180D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heart rate measurement를 필수 특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heart rate measurement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서비스별로 상이함으로 이제 서비스를 사용할 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서비스를 보면은 뭐 프록시에 관한 내용도 같이 달려 있고, 볼륨에 관한 부분이나 주파수 등등 여러 이런 유닛이나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유닛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가 다 적혀 있고, 뭐 프로토콜 아이덴티파이어,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16비트 형태로 다 되어 있으니까 뭐 필요한 게 있다면 여기서 검색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매우 특이한 거를 만들어서 여기 없다 그러면은 제너레이터 같은 걸 써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UUID generator.net 같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새 UUID를 만들 수 있고요.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UUID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생성기고 이게 어떤 걸 동작한다 그런 걸 의미하지는 않고요. 이제 같은 서비스다, 뭐 하나의 제품에 여러 서비스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같은 UUID를 사용해서 UUID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갭과 GATT, BLE의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UUID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BLE에 대한 코딩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